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롯데그룹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는 홍경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롯데케미칼,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 중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의 이제 중후장대 포트폴리오의 핵심 기업이죠. 롯데쇼핑과 더불어서 롯데의 큰 축을 담당을 합니다. 네. 이제 롯데그룹의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도 가장 큰데요. 네.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 이제 주요 상품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주요 고객인 그 중국의 경기 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어요. 이에 올해 6월에는 그 신용 등급도 강등이 되면서 이제 신용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그 계열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네. 대표 계열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롯데케미칼은 네. 이 롯데 지주뿐만 아니라 롯데 물산 등 롯데 계열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이제 롯데케미칼이 어려움을 겪으면 전 계열사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지난해 하반기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돈맥 경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이때 자회사인 롯데건설이 자금 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유상증자를 통한 대규모 지원에도 나서면서 빚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네. 이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때는 많다 보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이 현금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빚이 지금 많은데도 네. 계속해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인 기업어음 CP를 네. 1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 7월 말 발행한 CP를 더하면 한 달 사이에 2,100억 원 규모를 CP로만 조달한 셈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다음 달에는 회사채도 또 발행을 하는데요. 네. 시장에서 2,500억 원 규모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천억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롯데케미칼은 부채뿐만 아니라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주주들한테도 손을 빌렸는데요. 네. 올해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이미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 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받는 충격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주주들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채권, 주식 뭐 이제 가능한 네. 방법들을 모두 동원을 해서 자금을 네. 조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빌린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아까 롯데케미칼이 빚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을 돌려 막아야 하거든요. 네.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 롯데케미칼의 총 차입금은 8조 7천억 원이 넘어요. 네. 그런데 이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47% 거의 50%에 가깝죠. 만기가 금방 돌아오는 부채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빨리 갚아야 되는 돈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상반기 말 기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약 1조 6천억 원인데 이게 지난해 말보다 줄어들었어요. 네. 이제 지금 써야 할 돈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 또 적자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나 안 좋은 겁니까? 이게 석유화학 업황이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5분기 연속 적자를 냈어요. 네. 네, 세계 공장 이제 영내 석유화학 제품 주요 수요처인 그 중국이 어렵다 보니까 롯데케미칼도 위기에 처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7,600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가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현금이 계속 줄다 보니까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이제 폴란드와 중국 등 다수의 해외 법인을 청산을 했고요. 이제 자산 유동화를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적자가 났다고 해도 네. 그래도 기존에 쓰기로 했던 돈은 다 써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경쟁자들도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네.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4조 원에 육박하는 이제 거금을 이제 설비 투자에 써야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오는 2025년 상업 가동 예정인 이제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석유화학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돈이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돈이 나갈 때는 많고 네. 들어오지는 않아서 까먹는 상황에서 상당히 재무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이제 롯데케미칼의 과도한 차입금 부담에 채무 상환 능력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금 사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안 그래도 뭐 얼마 전에 롯데케미칼 신용 등급이 한 계단 내려갔는데 네네. 이 자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금융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가 있죠? 맞습니다.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네.
우리나라 돈값 금리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전문가들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가 3.5%인데요. 네. 내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아, 그때 변화 없이 간다. 예,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이제 경제금융시장 전문 언론사 연합인포맥스가 네네. 이제 국내외 금융기관 19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동결을 점쳤습니다. 전부 동결 네. 예상했네요. 예, 소수 의견도 없고요. 네. 그만큼 이제 금리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되면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서 5번 연속 금리 동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근데 기준금리가 그 동결될 걸로 전문가들이 본 네. 근거가 뭡니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까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좀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굳이 금리를 올려야 되냐? 뭐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이고요. 또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또 여전하고 금융 네. 불안도 좀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또 지금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고 금리를 올릴 명분이 뭐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죠. 네, 이제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물가도 안정됐고, 그리고 금융 불안 우려도 아직 남아 있다고 하면,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아예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래도 아직은 이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게 네네. 이게 최근 이제 제가 이제 뉴스포인트에서 몇 번 다뤘는데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만약에 금리를 낮춰버리면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죠, 사실. 그리고 미국도 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를 고려하더라도 금리를 떨어뜨리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기준금리 결정 외에 또 봐야 하는 발표가 있습니까? 네, 내일 금통이날에 네. 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도 발표를 해요. 네. 이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낮추는 걸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역시 중국 경기 리스크 때문인데요. 네. 이게 중국이 부동산 쇼크의 장기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고요. 이에 이제 기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약 1.4%였는데 네. 약 0.1%에서 0.2%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3에서 1.2% 정도를 네.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정책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그 한미 금리 역전 폭도 이렇게 역대급 수준이 계속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면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동결하게 되면 네. 3.5%니까 네. 2% 포인트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금리 역전 상황이 이제 지속될 뿐 아니라요. 네. 여전히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미국이 FOMC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때 무조건 동결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또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금리 차가 여기서 이제 더 커지게 되면 네. 이때는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역시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질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자금 유출과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와 같은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는 이 기준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게 되면 네. 이제 물 흘러가듯 이제 돈이 이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달러원 환율도 1,300원을 넘어서 지금 뭐 계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네. 이 금리 격차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네.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일부터 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이제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열리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온 금융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연설을 할 예정인데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이때 그 미국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내일 금통위에서도
그 잭슨홀 연설과 다음 달 FOMC를 주목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한미 금리 차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할 것으로 보여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한은 금통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네, 이제 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방류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내일인데요. 네,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내일 시작합니다. 네. 지금 뉴스로는 1시경으로 조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네, 일본은 오염수를 이제 바닷물과 희석해서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예정이고요. 네. 내년 3월까지 31,2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이게 오염수 전체 양의 한 3%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지금 와서 사실상 막기는 힘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달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이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방류에 따른 방사선 양은 미미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네. 사실 불안하잖아요. 예, 불안 심리에 따른 이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상 방류는 확정된 맞습니다. 것 같고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사실 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횟집, 뭐 초밥집 등의 매출이 크게 줄었잖아요. 네. 일단 수산물 업계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오랜 침체를 겪었는데 이제 고물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라는 큰 파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 같은 이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자칫 어민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급식업계로도 퍼질 수가 있는데요. 네. 자칫 대형 사업체, 구내 식당 등에서 수산물 소비가 좀 불안감에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장에 뭐 대응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이게 외식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은 쓰지 않겠다는 문구를 적극적으로 표출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도 이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 수산물들이 당초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더 깐깐하게 검사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유통업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 대응 체계에 이제 수립을 했고요. 네. 유통업체는 오염수 방류 전에 국내산 수산물 최대한 비축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장마다 이제 방사능 검사 기기를 도입하거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이제 소비자의 거부감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과 거리가 먼 노르웨이산 연어와 고등어, 원양산 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비중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네.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 엘리베이터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발송됐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KCGI 이제 한진칼과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을 한진과가 벌인 것으로 상당히 유명해졌죠. 이번에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이에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는 분석이 시작해서 나왔고요. 네. 이 KCGI 자산운용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현대그룹의 수장인 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 KCGI 자산운용은 이번 서한에서 네. 구체적으로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현정은 회장의 과다 연봉 수령과 네. 이해관계 상충, 이제 과도한 겸직을 문제를 삼았는데 네. 현 회장은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작년에 약 29억 8천만 원, 네네. 올해 상반기 16억 3,20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요. 네. 지금 현대 아산, 현대 무벡스 등 계열사 다수의 사내이사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측에서는 어떻게 뭐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그룹 측에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일단 KCGI 측에서 주주 제안을 한 것이어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모양새고요. 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뭐 KCGI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는 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속내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게 이 같은 강력한 내용의 주주 서한을 KCGI가 그냥 보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KCGI가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한 2% 가량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표면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가 목적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KCGI가 또 행동주의 펀드지 않습니까? 네. 경영권 분쟁 전문가입니다. 네. 이게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지피는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 관계를 한번 보면 네. 현대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홀딩스 컴퍼니, 네. 현대그룹 측 지분이 약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의 한 19% 가량 되고요. 네. 이제 경영권 분쟁을 했었던 이제 이대주주 쉰들러 홀딩스가 약 14%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쉰들러가 제기한 이제 주주 대표 소송에서 대법원 이제 현정은 회장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고요. 네. 이에 최근에 이제 현정은 회장은 현대 엘리베이터에 이제 배상금 2,800억 원을 지급한 바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악연이 계속되는 것이죠. 네. 이제 쉰들러 홀딩스는 또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별건의 주주 대표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서 분쟁이 ING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그룹 계열사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취재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